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 넘는 하락이 나스닥에서 나왔어요. S&P 500 같은 경우도 2.7%가 빠졌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4.6%라는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거의 3% 넘는 하락폭을 기록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떠한 균열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의 하락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침체라는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등을 만들어 줬다면 1년에 한두 번 오는 단기적인 추세 붕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200일선 하단까지 강하게 뚫어버렸기 때문에 10년에 몇 번 정도 오는 조정폭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미 2000포인트를 빼버렸는데 여기서 1000포인트를 지금 추가적으로 빼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침체 이슈로 큰 손들,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손절 매물이 나왔다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침체 이슈가 나올 때 보통은 이제 유틸주라던가 아니면 리츠주 이런 쪽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 생활 필수품이라던가 부동산 같은 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된다면 시장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도 유틸주나 리츠주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라는 이슈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침체 이슈로 인해 빠질 때 보통 반등을 만들어내는 거는 자금 투입입니다. 그렇죠? 연준이라던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테이퍼링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지금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가 채권의 수익률 자체, 금리 자체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금리 자체는 높은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고 어제처럼 시장은 빠지더라도 채권 수익률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정부는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시장의 붕괴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제와 오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투자에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반등이 여기서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라서게 된다면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 초반부터 갭으로 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때 만약에 매수가 들어간다면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드린 거냐, 이제는 V자 반등이 나올 만큼 1차적인 하방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일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21선 라인까지 터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갭으로 바로 빼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 시나리오 자체는 폐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격도를 줄이던 와중에서 상방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방을 향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보면서 천천히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영상들은 또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하락장에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기본적인 방법은 거꾸로 보는 거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거꾸로 보는 거냐면 우리가 급등하는 주식들을 볼 때는 5일선이 이렇게 앞서가고 21선이 뒤따르면서 캔들이 이 위쪽에서 요동을 칩니다. 어떤 식으로 요동을 치냐면 윗꼬리도 만들었다가 혹은 캔들 5일선까지 딱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상한가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급락 패턴일 때는 이거를 뒤집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보게 된다면 단기 이평선이 떨어지고 21선 이평이 따라오면서 캔들이 이렇게 아래쪽에 매달려 있을 때는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캔들 인근까지 올라오기도 했다가 하한가를 만들면서 빠지기도 하는 거꾸로 된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설명을 분명히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지금 어제나 오늘의 시장 패턴은 이 패턴 안에서 결국 움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랫꼬리를 잡고 만약에 5일선을 돌파 하방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다면 결국 급등하는 패턴에서도 단기 이평이 붕괴가 됐을 때는 21선 인근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비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어제 갭으로 하방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따로 매수를 한다거나 손절을 미룬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상방이 아닌 하방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S&P 500이나 SOXX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하단의 지지라인도 따로 존재를 하고 있지 않고 역배 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상방이나 하방 둘 중에서 하방 쪽으로의 움직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지지라인이 잡히는 거예요. 자, 핵심은 지지라인이 잡히는 겁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저점을 확인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빠르게 우리가 추세가 진행되는 와중에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거꾸로 우리가 이평선을 보게 된다면 단기 이평을 최소한 돌파를 했을 때가 중장기 이평까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단기 이평 위쪽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우리가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로 상한가를 쳤다가도 갑자기 빼면서 윗꼬리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위에서의 변동성은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하방으로 이렇게 내리꽂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서의 움직임은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고,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만든 이후에 단기평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200일선을 저항 라인으로 막고 하방을 더 만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캔들이 하방을 멈추고 이런 식으로 리니어한 움직임을 가져가주는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확인되는 걸 1차적으로 확인하시고 보조지표들의 방향성이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포착이 됐다면 방향성을 이렇게 바꿔줬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1차적인 매수 타이밍이 끝났다는 것이고 하방으로 떨어지는 칼날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강한 추세가 움직일 때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떨어지고 있는 5일 단기평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때 가서 자금 투입이라던가 매수를 고민해 주실 시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들을 좀 더 살펴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0일선 하방으로 아예 떨어져 버렸어요. 좋은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싸졌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대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싼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될 수가 있고, 분할적인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220달러에서 1차, 100달러에서 2차, 뭐 170달러에서 3차 이런 식으로 내가 분할 매수를 미리 계획을 해두시고 그 부분대로 실행이 됐을 때는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반등이 나온다면 내가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은 양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이후에 추세가 전환된 상황에서는 비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추세가 전환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비싸게 사는 게 싸게 사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 가격 기준으로는 분할 매수, 그리고 동일하게 추세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시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는 설명을 계속 드려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지지라인은 이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라인 자체가 붕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이 되거나 지지라인이 좀 잡힌 구간,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매물대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테슬라랑 유사한 흐름이에요. 지금 200일선까지 도달을 했고 주요한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지 못하고 더 깨고 내려가는 흐름으로 시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큰 폭의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너무 섣부른 매수보다는 동일하게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캔들이 좀 쌓여가면서 위쪽에 있는 단기 추세선이라도 돌파해주는 추세상의 에너지가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동일해요.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하향 추세 자체에 거의 바닥권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든 이 위쪽에서 단기적인 이평선의 아래쪽 혹은 위쪽에서는 이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선이 굵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추세상의 전환 혹은 지지, 그리고 뭐 단기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서는 모습이라도 확인을 하면서 매수가 들어갔을 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지금은 칼날이 떨어지는 단계이다. 최소한 칼날이 어느 정도 떨어진 이후에 바닥에 통통통 튕기는 것이라도 확인하면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큰 하락 자체는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의 하방으로 인해서 상방을 도전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전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도움받으실 분들은 멤버십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